일단 시작해볼까 그러면? 쌤 지금 녹화 중이에요? 시작했어. 우리 다 주말에 벌써 끝냈잖아. 쌤 이거 편집해서 보내줘요? 영상? 네. 자, 4차 시작합시다. 교과서 풀이는 지난 주까지 행렬까지 다 끝났어. 각자 갖고 있는 교과서를 한 번씩 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할 거야. 보는 거는 2차 시험도 풀어야 돼서 앞쪽 푼 거 선생님이 따로 확인할 거고, 오늘은 공통범위부터 합니다. 두 번째 장 3차, 4차 방정식 보세요. 각 단어마다 표준 문제, 내 문제랑 발전 문제 두 문제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는 일단 발전 문제 위주로 같이 수업을 해서 풀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은 목요일까지 과제로 표준 문제 마무리해보면 됩니다. 보는 친구들은 맨 앞에 첫 번째 장에 있는 2차함수의 최대 최소도 같이 포함해서. 자, 두 번째 3, 4차 방정식의 발전 문제 보세요. 1번부터 시작하자. 근데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도 나와요? 마지막 한 번 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하면 끝이야. 저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조심해. 다른 학원 가야 돼서. 이거 없잖아, 그거. 네? 학원이 연락 없어. 아니 생겼어요. 그걸 왜 학원 보충 있는 시간에 맡으냐고. 아니 제가 만드는 게 아닌데. 안 된다고 해. 네?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 자, 같이 하자. 3차식 fx가 나와있어. 근데 가 누구로 나눠 떨어진대?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적어볼까? 3차식 fx가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여기다 x에 누구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뭐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x-2로 나눌 때 나머지는 x에다 2 넣어서 나머지를 찾는 거거든. 그래서 나온 값이 나머지가 돼야 되는데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2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0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한 근이 2라는 걸 알려준 거죠. 한 근이 2야. 거기다가 두 번째 똑같이 fx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정식의 한 근이 또 누가 되는데? 4. 그럼 얘들아 또 한 근이 4i가 된대.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답 누구로 하고 싶어? 집중하자. 세 번째 답은 마이너스 4i로 하고 싶거든. 근데 그걸 확실하게 결정 지을 수 있으려면 문제에 설명되어 있는 누구를 체크해야 돼? 거기다 밑줄거나 A, B, C는 실수. 맨 마지막 조건에 A, B, C는 실수. 몇 번이는 거예요? 3, 4차 방정식의 발전 문제. 이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실수 이런 말이 없죠? 네? 아니, 어디를 찾지를 못해. 못 찾을지. 맞잖아. 실수가 없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세 근을 다 알게 된 거야. 그럼 간다. 정리할게. 따라서 fx라고 하는
3차식을 0이 되게 해주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서 2와 4i와 마이너스 4i라는 걸 알게 됐어. 답이 왜 3개였을까?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배운 거 또 복습해야 돼. 3차 방정식을 0이 되게 해주는 얘를 성립하게 해주는 세 개의 답이 얘네들이었다는 얘기지. 그 말은 x에 누가 들어갔을 때? 2하고 4i하고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는 2가 들어갔을 때만 4i가 들어갈 때만 x 대신 마이너스 4i가 들어갈 때만 0이 되게 해주는 화장실 0이 되게 해주는 f를 0이 되게 해주는 값은 딱 이거 3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장의 별점 문제. 표준 문제 말고 별점 문제. 두 번째 장. 거기 뒤로 넘겨. 다시. f를 0이 되게 해주는 값은 몇 개다? 3개다. 근데 그 3개가 누구만 가능하다? 2하고 4i하고 마이너스 4i만 가능하다. 그럼 질문. 이번엔 어떤 방정식 풀어달래? 3차 방정식 누구? f? ex는 0이 되게 해주는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근데 우리 방금 알아낸 거 있어. f를 0이 되게 해주는 것은 누가 들어갈 때만? 2하고 4i하고 마이너스 4i가 들어갈 때만. 근데 지금 여기는 f에 누가 들어가니? f에 누가 들어가? ex가 들어가잖아. f에 ex가 들어가잖아. 네. 그럼 두 개 조합해봐.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해보자고. f를 0이 되게 해주는 값은 몇 개? 정확하게 누구만? 2, 4i, 마이너스 4i. f에 뭔가가 들어가서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답은 정확하게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가 2와 4i와 마이너스 4i였던 거야. 그럼 여기로 와봐. 여기도 f잖아. f를 0이 되길 바라고 있는 중이니까 이 f에 들어가는 누가? ex가 뭐가 돼야 되지? 2가 되던가 4i가 되던가 마이너스 4i가 돼야 되는 거죠. f를 0이 되게 하려면 쟤네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정식의 답은 누구를 찾는 게 답이야? 방정식의 거라는 건 누구의 값 찾는 걸 말하는 건데 x의 값 찾는 것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의 값을 의미하는 x는 1이거나 아니면 2i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i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이게 논술형이나 서술형 문제 때 답 이렇게 적지 말자. 정확하게 x는 1 또는 x는 2i 또는 x는 마이너스 2i 그렇게 적어도 되고 2i와 마이너스 2i는 수학에서 약속했지.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감점의 소지를 아예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정답의 표현 방법이야. 2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무슨 근각을 말하는데?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이 문제를 순수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규야, 뭐부터 할까? 무조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부터 해야죠. K가 있거나 없거나 3차부터는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해야죠.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3수하면 K 얼마 넣으면 될까? 1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1, 2,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0 됐네? 그럼 인수분해 되는 결과는 물론 x-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k는 0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놔야 중근을 갖게 해주는 문제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해주는 문제도 아니면 실근의 개수 한 개만 나오는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3차부터는. 그럼 정리하자. 무슨 근을 갖기를 바란다고? 중근. 이거 꽤나 많이 풀었던 문제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중근, 문제가 중근 원한다며.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이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로 풀면 되겠네. 그럼 중근 원하는 거 맞지? 근데 우리 여러 번 풀었던 이유가 있으니까, 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정답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모두 있었지? 그렇지. 여기가 중근이 아닐지라도 얘가 답이 두 개가 나와서 중근이 안 될지라도 그 나오는 답 중에 이미 나와 있던 답 1과 겹치는 답이 있으면 그것도 중근인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니라 x가 1이라는 해가 하나 더 존재해도 중근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 얘들아? 그럼 1번부터 가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0 되면 중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거 정답 맞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조건이 완성이 돼. 그런데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해 중에 누가 나와도 된다고? 1이 나와도 돼. 1이 한 번 있잖아 이미. 그럼 1이 두 번 나오면 그 1이 중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에 누구 넣었을 때? 1, x에 1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되는 조건이 완성이 되면 되더라.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중근을 갖게 해줄 수 있는 k의 값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뿐만 아니라 중근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1이란 정답을 또 갖는 형태의 k값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합을 찾는 문제니까 정답 2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2. 자, 필기 필요한 사람들 빨리 필기. 필기 다 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연립 2차 방정식의 발전 문제 시작하세요. 연립 2차 방정식의 발전 문제. 오늘 선생님이랑 할 건 발전 문제고, 발전 앞에 있는 표준 문제는 목요일까지 과제를 해놓는 거야. 질문은 이거 넓이 찾는 문제네? 넓이 어떻게 찾을래요, 여러분들 이거? 응?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찾으면 제일 좋겠어?
얘들아 생각 말해봐. 사각형 넓이 찾으라잖아. 넓이 찾을 거면 어떤 방법으로 넓이를 찾는 게 제일 좋아?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대로 삼각형 두 개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각각의 직각삼각형들의 넓이를 구한 다음 더해주는 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게 맞지? 근데 얘들아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밑변이랑 높이 알아야 돼. 그 말은 삼각형 ABC의 넓이 찾고 싶으면 이 길이 알아야 되고 삼각형 ACD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방정식 만들어봐 다시.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충분히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어 보세요. 방정식 만들어 보세요. 물어볼 거야. 민석이부터. 방정식 하나 뭐 만들었어? 네. 어떤 거 만들었니? x 플러스 y는 8이요. x 플러스 y는 8 왜? 여기 사각형의 내변의 길이의 합이 24. 자, 민석이 일단 하나 잘했지. x랑 y랑 7이랑 9를 더한 게 사각형의 둘레가 될 건데 그 둘레가 24래.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두 개 더한 16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24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8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우리 변수 두 개였잖아. 하나 더 필요해. 열린 방정식으로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의 이름에 맞게. 하민아, 두 번째 식 뭘로 찾으면 좋을까? 저거밖에 안 찾았어. 이거 찾았어? 시영아, 또 뭘 가지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민석이하고 하민이는 둘레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든대. 그럼 둘레는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다른 거, 이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거. 딱 봐도 직각이 보이는데 왜 저걸 생각을 못할까?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지. 질문 봐. 이 두 직각삼각형 이거 공통 빗변인 거 맞아? 근데 빗변의 길이를 구한 게 뭐야?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길이의 제곱이 같은 거지. 그럼 이쪽에서 AC의 제곱은 x를 제곱한 것과 7을 제곱한 게 빗변의 제곱이 될 거고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제곱은 9의 제곱과 y제곱을 더한 거랑 같겠죠. 근데 같은 빗변이잖아. 이게 같은 거겠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는. 아니 둘레는 그래 둘레 잘 이용했어.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삼각형 가지고 문제 풀고 있는 건데 그 하필도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립으로 그럼 같이 풀자. 몇 차와 몇 차 연립? 1차와 2차 연립. 나윤아 1차 2차 연립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바꿀게. y가 8-x랑 같은 거지. 그 8-x를 여기다 넣어서 풀 거야. 윤석이 자세 바로 잡아.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49가 이거 제곱하면 뭐니? x의 제곱 제곱한 건 누구야? x의 제곱 그 다음 몇 x? 마이너스 16x 플러스 얼마? 64 더하기 81은 얼마지? 64 더하기 81 140
얼마라고? 64 더하기 81 145. 그럼 x제곱 나가니까 이거 2차 원수도 아니네. 그냥 바로 풀리겠다. 넘기면 16x가 맞나? 넘기면 16x가 49 넘기면 얼마일까? 96. 96, 16으로 나누면 깔끔하게 나오나? 간만 먹는 거 중요하지 않지? 깔끔하게 나오는데 x 얼마야? 6. x가 6이면 y는 2.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은 넓이 구하는 문제였지 얘들아? 그럼 왼쪽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7 곱하기 6 나누기니까 21. 오른쪽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9 곱하기 2 나누기 2가 될 테니까 9. 그렇게 구한 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문제가 원하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의 길이를 변수로 잡고 그 변수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게 둘레의 길이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특징.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아까 1번 문제랑 똑같은 방정식이지.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이죠. 위에 게 1차, 아래 게 xy 1차를 곱한 거니까 2차. 그래서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 풀이 방법은 당연히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는 게 맞겠고. 근데 그러려면 또 이걸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누가 아까 질문한 사람 윤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오직 한 쌍에 해라는 게? 해가 하나만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x값하고 y값으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와 y의 값이 딱 하나씩만 나온다는 거지. 한 쌍의 해라는 건 이걸 만족하는 x값도 하나, y값도 하나라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어쨌든 풀어볼게. y가 누구랑 같은가 지금 그러면? x 플러스 k랑 같은 거죠. 이렇게 정의한 식을 2차에 있는 y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정의하고 불러줘. x제곱 더하기 kx의 4x까지 암산으로 가자. 그럼 k 더하기 4x 그 다음 플러스 4는 0. 이거 풀면 누구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걸 풀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 x를 구할 수 있다.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뭔데? xy 찾는 거잖아. 다시 이걸 풀면 누구의 값을 구할 수 있어?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만들어진 방정식이 x에 대한 몇 방정식이야? 그럼 x의 값은 몇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무조건 2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게 해가 한 쌍만 나온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몇 개처럼 보여야 돼? 한 개처럼 보여야 돼. 2차 방정식인데 답이 한 개처럼 보여야 되는데 무슨 근을 원하는 거야? 주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판별식으로 계산됐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x가 한 개처럼 보일 테니까. x가 한 개만 구해져야 y값도 한 개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판별식 어떻게 돼? b의 제곱 k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16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6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16 날아가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누구니? K 곱하기 K 플러스 8. 그럼 K는 몇 또는 몇? K는 0 또는 K는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합을 구한 거니까 이번 정답은 마이너스 8이겠다고 해서 필기하시고. 자, 필기 다 한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연립 1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발전 1번 시작해보세요. 원래 절대값의 핵심은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제일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구간 나눠서 푼다는 생각으로 하면 복잡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야. 구간 없어도 금방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등식의 모양이 있었어. 그걸 한 번 더 자기가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그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공짜 문제가 될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근데 방법을 알아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가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범위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절대값 부등식.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부등식. 바로 정리할 수 있지. 정답 뭐지, 이거? 정답 뭐야?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거 정답 뭐지? 칠판 봐.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이던가 B보다 큰 쪽이던가. 맞아. X는 마이너스를 붙인 수보다 작은 쪽이던가 아니면 큰 수 B보다 큰 쪽이던가. 이 정답은 뭐죠? 칠판 봐봐. 원리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이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거지. 근데 절대값의 의미가 수직선에서 원점까지 떨어진 거리 말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원점부터 X까지 거리가 A보다 짧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칠판 보고 잘 봐. 여기 수직선이 있어. 그 X를 찍을 건데 원점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A만큼의 길이보다 짧아야 돼. 그럼 먼저 거리가 A가 되는 데를 찍어볼게. 여기서부터 거리가 A가 되는 데는 두 군데가 있어. 이거 거리 A 맞고 여기도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A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찍어야 되는 X는 그 거리가 A보다 어때야 된다고? 짧아야 돼. 그럼 X가 어디 찍혀야 돼? 이런 데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 찍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데 찍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데 찍혀야 원점부터 X까지 찍은 거리가 A보다 짧아지겠지. 그 말은 내가 찍을 수 있는 X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뜻인 거야. 여기.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A와 A 사이로 외우고 있는 거야. 맞아? 진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보여주지도 않아. 두 번째, 원점부터
거리가 B가 되는 순간이 두 군데가 있어. 여기랑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찍게 되는 X가 원점까지 떨어질 거리를 B보다 길게 만들길 바라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어디에 찍혀야 돼? 이런 데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B보다 길어지려면? 이런 데 찍혀야 되겠지. B보다 길어지려면. 그래서 내가 찍어야 되는 X가 어디냐? B보다 큰 쪽이던가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이던가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됐던 거야. 맞아?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보세요. 수직선이 있어. 원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X를 칠 건데 이번에 그 거리가 C만큼의 길이보다는 길어야 되고 D만큼보다 짧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 해볼게. 거리가 C인 데가 어디야? 여기야. 거리가 C인 데가 어디야? 여기도 거리가 C만큼 떨어진대요. 거리가 D인 데가 어디야? 이만큼 떨어진 게 D고 이만큼 떨어진 게 D거든요. 그럼 내가 찍어야 되는 X가 어디라고? C보다는 길게 D보다는 짧게라며. 그러니까 원점부터 계산된 거리가 C보다는 길게 D보다 짧게가 이런 데 찍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C보다는 길어질 거고 D보다는 짧아질 거니까. 여기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마찬가지. 여기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C보다는 길고 D보다는 짧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정답. 그래서 첫 번째 정답 어디야? 마디와 마씨 사이.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어디 있어? C와 D 사이도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외우자 했던 거야. 범위 나눠서 풀어도 되는 거 아는데 좀 외워서 빨리빨리 풀자고 얘기했던 거라고. 이제는 좀 외우세요. 좀. 그럼 시작할게. 이거 절대값 찾고 이 절대값만 보지 말고 문제를 좀 큰 넓은 시야로 보면 잘 봐. 이 모양이랑 같은 거 여기 있지. 절대값 안에 누가 있어. 절대값 안에 x가 있는 것처럼 절대값 안에 누가 있어. 그런데 그게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절대값 안에 누가 있고 그게 어떤 수보다 작아야 된대.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이거 보고 풀면 되잖아. 그럼 누구는 절대값 안에 있던 누구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불러봐. 누구야?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구냐고. 절대값 x-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애는 절대값 붙은 애가 a보다 작다는 거, 절대값 붙은 애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죠. 정신 차려. 졸린 사람 잠깐 일어나고. 봐봐. 범위 나누지 않아도 뭔가 막 해결되고 있잖아. 벌써 절대값 2개짜리가 1개짜리로 바뀌었잖아. 그럼 또 가. 정리는 어떻게 돼? 절대값 x-1이 마이너스 3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넘기면 8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또 옳다하니 또 이제 나왔네. 이제 선생님이 방금 말해줬던 거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 아니야. 지금은 잘 생각해야 돼. 여기 보세요. 연립부등식이거든.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거 좀 봐봐. 첫 번째 거 정답 뭐일 것 같아? 절대값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x에 누구 넣어야 될까? 이거 정답 뭐냐고 묻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
이 녀석의 해 누굽니까? x-1의 절대값 붙여서 만든 결과가 x에 도대체 누구를 넣어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지냐를 찾는 거야. 생각해봐. 아, 참. 뭘까 저거 정답? 마이너스를 그건 아니야.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미규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네. 그럼 내가 한번 다른 거 넣어볼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애들. 마이너스 2가면 이거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인데? 3은 마이너스보다 커 작아? 크죠?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00 넣어볼까? 그럼 이게 얼마 나오니? 100 나와. 100은 마이너스보다 큰 거 맞아? 아, 101이 나오는 거지? x에다가 50 넣어볼게. 50 넣으면 이거 얼마 나와? x에 50 넣으면 이거 얼마 나오니? 49. 49도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정답 뭘까,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정답을 못 찾는다고? 응? 정답 모든 실수죠.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되지. 아니, 절대값이라고 하는 수 자체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잖아. 0 이상. 뭘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나오잖아. 그럼 그렇게 나온 수가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겠지. 모든 실수가 맞죠. 생각이 이렇게 짧아서는 안 돼. 절대값이라는 게 뭐야? 거리잖아, 거리. 거리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잖아, 0 이상. 근데 왼쪽 부등식은 마이너스 2보다 크길 바란다며. 아니,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뭘 넣어도 마이너스 2보다 크겠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다 된다는 얘기야, 다. 아니, 그럼 여기만 풀면 되겠네, 여기만. 근데 이것도 얘랑 똑같은 부등식이잖아. 맞아? 그럼 풀어. 누가? x 마이너스 1이 8 이하니까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냥 둔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겠지. 근데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 여기서 나온 정답과 여기서 나온 정답을 겹치는 거잖아. 둘의 공통범위 뭐겠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니?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게 정답이죠. 그럼 점수의 개수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점수야? 마이너스 7부터 9까지. 점수의 개수 세는 방법. 큰 수에서 작아서 빼내면 얼마 더 하라고? 1 더하라고. 그럼 몇 개가 정답이니? 17개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진짜 말필기. 여기 다른 사람들은 2번 문제라고 시작해봐. 2번. 아니와.
자, 문제 다 읽었으면 같이 하자. 수직선이니까 이렇게 X축 하나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얘들아 이것도 봐봐. 좌표가 X좌표밖에 없지?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굳이 Y좌표 말하고 Y좌표 다 0이었던 거야. 맞습니까? 여기에 문제 다 읽었지? 점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찍어야 돼? P를 찍어. 여기 봐 이제 P를 찍을 건데 얘들아 P의 위치가 여긴지를 몰라. 맞아? 들어봐. 예를 들어 여기가 P면 얘들아 지금 봐봐. 여기가 P면 AP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응? 여기에 P가 있으면 AP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고. 수직선 위에서 길이 구하는 방법은 뭔데? 아이 정말 진짜 이 길이 얼마야? 아 그럼 P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P고 여기가 아니면 AP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고. P의 위치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는 거야? 어? 3을 빼주면 되는 거지. P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P의 좌표에서 3을 빼주면 AP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봐.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그때는 AP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3에서 P의 좌표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빼는 건 맞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길이가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P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큰 수가 되고 P가 어디냐에 따라서 누가 큰 수가 될지가 달라진다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럼 P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점 P의 좌표를 내가 X라고 해볼게요. X. 점 P의 좌표가 누구라고? X야. 그럼 대답해봐. AP의 길이는 뭐게? X-3으로 계산하던가? 얘들아, 점 P의 좌표가 X일 때 AP의 길이는 X-3으로 하던가? 3-X로 해야 돼. 아니 누가 큰지 모르니까 X가 여기 있는 점인지 여기 있는 점인지 모르니까 P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중요한 거 선분 A, P의 길이는 분명히 X하고 3을 뺀 거 맞거든? 근데 그 뺀 게 X에서 3을 빼는 게 맞는 건지 3에서 X를 빼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맞아? 두 좌표를 빼면 거리가 나오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올바른 거리가 나오려면 무조건 양수답이 나와야 되거든? 맞아? 그런데 X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절대값을 붙인 상태에서 차이를 구하면 반드시 거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이 해봐. BP의 길이는 누가 돼야 돼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면 돼. 시작하자. 누구? AP 더하기 BP 이 두 선분의 길이를 더한 게 누구보다? 12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면 되겠더라. 자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어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었지? 저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참. 아니 저 절대값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돼?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1일까? 나이나? 12 10이라고 3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범위나눠서 푸는 거 맞아? 저 범위나눠서 푸는 거 맞냐고? 아니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얼마나 더 풀어줘야 이거 풀 수 있는 거야? 왜? 진짜 환장하네 진짜. 이유가 뭐야 도대체? 할 말이 없다 진짜. 할 말이 없어 정말 진짜. 삼보다 적으면 전부 다 음수니까 반대로 나와서 이렇게 계산을 풀어주면 되겠고, 계산하면 2x가 2x가 2 이상, x가 1 이상 나오는 거야.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런데 그 정답을 정리를 해야 되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알겠지만 약속이 3보다 작을 때만 찾기로 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3부터 11 사이에 있을 때는 이제 얘는 양수야. 그냥 나오면 돼. 그런데 여전히 11보다 작기 때문에 x-11은 반대로 나올 거야. 이거 풀면 돼. 그럼 계산해보니까 남는 게 8이 12 이하만 남게 되겠네. 이거 무슨 뜻이야? 해는 모든 실수라는 얘기야. 아무거나 다 낸다는 얘기야. 8이 12보다 작다는 건 누가 봐도 아는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뭘 약속했어? 정답이 모든 실수가 아니야. 정답이 얘가 아니었어. 얘 중에 이거 지키는 거. 그럼 마찬가지. 모든 실수로 답이 나왔지만 이걸 지켜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 중에 얘를 지키고 있는, 이게 정답이 되겠지. 1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다 그대로 나올 거니까 x-3도 x-11도 그대로 나오겠고, 그게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4 넘기면 플러스 14, 26, 2x니까 26, x는 13 이하.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지? x는 13 이하인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11 이상인 거에서만 정답을 찾기로 했다. 도대체 뭐야 니들? 어? 뭐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맞출 거야? 이 문제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쪽에선 이게 정답, 이쪽에선 이게 정답, 이쪽에선 이게 정답이니까 이 정답 다 합쳐야 되죠. 겹치는 거 찾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래 다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1부터 3 전까지만 정답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3부터 시작하는 정답이 또 있고, 언제? 11 전까지. 그런데 보니까 11부터 시작하는 정답이 또 있네. 13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다 정답. 그래서 최종 정답은 1부터 13까지. 1부터 13까지.
부등식으로 1번 문제 정답. 그럼 이게 1번 문제 정답이구나.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니까 이게 1번 정답. 그래서 지금 x의 범위를 찾았어. x의 범위를 찾았습니다. x의 범위는 1부터 13까지 있으면 된대. 근데 x가 누구야? 점 P의 좌표야. 점 P의 좌표가 1부터 13까지 가능하대.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질문. 어떤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OP. 얘들아, 여기 원점 5가 있어. 좌표는 당연히 0이겠지. 근데 P가 찍힐 수 있는 위치가 1부터 13까지 찍히는 게 가능하대. 그럼 OP의 길이 중에 제일 짧은 건 요거겠네. 1. 제일 긴 건 이거겠네요. 13. 그래서 최대 길이는 13, 최소 길이는 1. 아, 인간적으로 너무 하잖아, 진짜. 어쩜 그러니, 여러분들. 잠깐 쉬자. 자, 또 시작하자. 민서가 시작하자. 자, 그 다음 2차 공식 발전 문제 볼까?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봐야 되나? 1번 문제부터. 이번 문제 빨리 시작해봐. 저게 성립해야 된대. 근데 언제 성립하냐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더니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 x에 뭘 넣어도 성립해야 된대. 그러니까 저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네.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길 바라고 있는 문제란 뜻이야.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거 실수 유발하는 문제인데 뭘 체크를 해야 되지? 반드시 문제 풀 때? 어? 2차 부등식인지 아니지. 맞아. 거기다 동작 붙여놔. 부등식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멘트 적어. 2차라 말한 적 없으니.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이었다면 문제가 2차 부등식으로 적었을 거야. 2차라 말한 적이 없어. 그럼 2차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m이 2일 때 이거 반드시 고민해야 돼. 2차 부등식이 안 되는 경우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봐. m자리에 2를 넣으면 봐. m자리에 2가 들어오면 x에 뭘 넣어도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얼마 되는 거야? 그럼 좌변에 4, 우변에 2가 m이 2가 되면 이 부등식은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이거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x에 뭘 넣어도 저거나 x에 0을 넣고 풀어도 1을 넣고 풀어도 x에 100을 넣고 풀어도 맨날 이것만 나와.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게 맞아. 근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길 바라는 부등식이었으니까 이것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주는 m값 찾는 거지. 그럼 정답 중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2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정답이야. 2도 2라고 하는 숫자도 저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정답이 맞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2만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2차 부등식이 맞는 거지. 그럼 그 다음부터 뭐로 풀어? 2차 부등식이니까 무조건 그래프로 풀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래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다면 다 그리라고 그랬어. 아래로 블록한 것도 위로 블록한 것도. 이 중에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지? 0보다 큰 거 찾는 거야. 그런데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래프 전체가 0보다 커야 돼. 몇 번 그래프? 3번 그래프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네. 이 녀석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지. 이 녀석의 특징 말해봐. 한 별씩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발. 볼록한 모양부터 해 제발. 볼록한 모양부터.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면 2차항에서 뭐 나와야 돼? 그러면 m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2차항 개수가 n-2야 하민아. 제가 양수야. 그럼 m은 어떻게 돼야 돼? 미치겠다. 3 이상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뭐야? 아니 제가 양수가 n-2가 양수가 된다니까. 그럼 n 범위는 뭔데? 아 정말 진짜. n 누구보다 커야 돼? 그래 아래로 부르게 되겠지. 2차항 개수 n-2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2가 양수가 되면 n이 2보다 커야 되는 게 맞죠. 3 이상이라고 말하는 건 뭐 때문에 3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도대체? 뭔데? 그래서 아래로 블록 챙겨놨으면 이제 그 다음에 판별식 3개 중에 이것만 정답이니까 판별식 0보다 어떤 거지? 작은 거죠. 그럼 판별식 하자. 문제 잘 적은 거 맞지? B의 적은 뭐야? 4
3 곱하기 n-2의 제곱이지. 이거 제곱하면 3의 제곱은 9. n-2 제곱하면 n-2의 제곱. 이게 b의 제곱. 마이너스 i는 얼마니? 마이너스 4에다가 얘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16에다가 a였던 n-2만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이게 작아야 돼.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풀 때도 봐봐, 저거 어차피 그래프를 풀 거거든. 근데 그래프를 풀 거면 2차 분식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해서 절편 찾을 거잖아. 근데 여기 좀 봐. 이거 이미 공통인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전개할 필요 없어. 누구로 묶는 거 가능하지? n-2로 묶는 거 가능하죠. 그럼 남아있는 거 여기 n-1을 하나 묶으면 여기 뭐 남지? 여기 n-1을 묶으면 남는 건 누구야? 9 곱하기 n-2. 그러니까 9m-18이 남게 돼. 여기는 n-1을 묶으면 누구 남니? 마이너스 16 남겠죠. 그래서 9m-34가 남게 되겠네. 이렇게.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공통인수 보이면 공통인수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바로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여기 m축. 2차 함계수는 9m적으로 출발하는 식이니까 아래로 볼로 양수라서 절편은 2하고 9분의 34. 2하고 9분의 34. 찾으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m의 범위는 2보다 크고 9분의 34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겠네. 그런데 우리 연립부등식 풀고 있는 중요하지?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저도 얘도 이보다 큰 거니까 그냥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둘에 의해 최종 정답은 2보다 크고 9분의 34보다 작은 거 정답일 때 여기에 아까 2차가 아닐 경우도 고민을 해봤더니 정답이 있었지. 여기에 등호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였겠죠. 드디어 2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야 되나? 2번. 자, 가자. 첫 번째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다는 말은 좌측이 우측의 함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언제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해가 역시 모든 실수가 되길 바라는 거죠.
x에 뭘 넣어도 얘가 파괴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x 자리에 이 x에 누구를 넣고 풀어도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항상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 그럼 부등식 풀기 전에 정리부터 할게. 좌변에 있는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겨주면 a 플러스 4 x제곱 그 다음 ax에서 마이너스 x 넘어올 거니까 ax 더하기 1x가 되는 거지. 그리고 3상은 2 빼기 1 될 거라서 1. 당연히 부동호 방향은 왼쪽, 오른쪽에 나머지 안 나왔으니까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한 번 더 적을게. 이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근데 이 문제 a가 누가 되지 않는데? 얘들아, 이 문제 보니까 a가 마이너스 4는 아니래. a가 마이너스 4는 아니랍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 맞죠? a가 마이너스 4가 돼야 2차이 날아가서 2차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문제와는 다르게 얘는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는 고민 안 해도 돼. 2차이 사라질 경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바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네. 2차 부등식으로 풀면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는 또 이거 2차 부등식인데 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또 마찬가지 아래로 블록한 것도 위로 블록한 것도. 근데 0보다 커야 돼. 언제?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얘가 돼야 되겠다. 풀이는 아까랑 똑같이 나오게 그러면.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이거 찾으려 이게 정답이잖아. 블록한 모양부터 아래로 블록이 정답이야. 위로 블록이 아니라 아래로 블록이 정답이야. 그래서 이차함계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a는 누구보다 커야 돼? 이거 양수 되려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로 블록 중에서도 얘만 정답이야. x랑 만난 점이 없어. 판별식 0보다 큰 거, 판별식 0인 거. 얘가 아까와 똑같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판별식 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이게 0보다 작으면 되겠네. 한 번 더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그래프 여기 a축 그래프 아래로 블록 인수분해하면 a-5와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거든. 땡큐 3으로 되겠네. 그래서 천여가 0보다 작은 쪽이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립부등식이었잖아. 이거랑 이거 동시에 지켜야 되는 거라 정답은 누구 해야 되느냐?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보다 커야 된다? 이거 마이너스보다 큰 거 맞네. 그럼 이번에도 이거만 정답이 되겠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둘의 공통범위가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4보다 큰 게 맞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를 이 문제의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고, 범위 찾는 문제니까 얘가 마지막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필기하시고. (1번) 문제 한번 풀어봐. 1번 경우의 수 발전 1번 경우의 수 발전 1번
문제는 XYZ가 양의정수라고 했지. 그 양의정수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수죠? 자연수만 넣어서 일단 저기 XYZ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합들 다 찾아봐. 그거부터 문제 풀이가 시작이 되겠지? 직접 찾아야 돼. 직접. 자, 가자. 다 찾을 거야. 노가다로. x가 1일 때 가능한 제일 작은 수부터 한번 순서상 만들어 볼까? 보이지? 첫 번째 정답? 1, 1, 1 1, 1, 1, 2 1, 1, 3까지는 되겠네. 5 이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 얘들아? 또 갈까? 그렇게 해서 봐. 1, 이제 x하고 y가 둘 다 1인 거 끝났어. 그럼 x는 1로 유지되지만 y가 2인 걸로 넘기자. 그럼 z는 누가 돼? 1 그리고 2까지 되겠죠. 이제 y좌표 3으로 넘길게. 3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 1까지만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1,3까지 끝났으니까 1,4 되는 거 있어 없어? 자연수는 무조건 1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러면 6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x좌표가 1인 건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직접 찾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다음에 누구 찾을 것 같아? x가 2인 거 찾겠지. 2, 제일 작은 거부터 2, 1, 2, 1, 2 끝났네? 그럼 이제 2, 2, 1 이것도 끝이고 더 이상 없어. 맞습니까? 그럼 이제 x가 누구인 거? x가 3인 거 3, 1, 1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 주고 직접 찾으라고 그랬어. 그럼 찾을 수 있어. 근데 그 잠깐 준 시간 동안 또 이거 안 한 사람이 있지. 못했다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여러분들한테 푸는 방법 알려줬잖아. 직접 찾으라고. 직접 찾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럼 저렇게 찾으면 돼. 찾다 보면 문제가 원하는 순서상이 나온다니까. 나와. 그 중에 또 누군가는 찾아냈겠지. 할 수 있는 걸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찾았어. 이제 다음 단계 시작하면 돼. 문제 볼래? 순서상이 있으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 나왔네. 그리고 문제 보니까 x1, y1, z. 그럼 얘가 x1, y1, z1, 얘가 x2, y2, z2, 얘가 x3, y3, z3, 얘가 x10, y10, z10. 그렇게 10개의 순서상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 보니까 갑자기 t를 만들고 있거든. 근데 t 옆에 좀 보세요. t가 거기 만든 순서상에 모든 x좌표, 모든 y좌표, 모든 z좌표를 다 곱하는 거래. 여기
여기 적혀있는 이게 수수성 10개였지. 10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하나 수수성마다 좌표가 3개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적혀있는 숫자가 30개거든. X좌표도 10개고 Y좌표도 10개고 Z좌표도 10개니까 그 30개의 숫자를 다 곱해서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다 곱해서. 그거 곱하면 되지 뭐. 곱하면 돼. 근데 2는 안 곱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1을 곱해봐서 1이니까. 그럼 2부터 갈게. 2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3은 하나, 둘, 3개밖에 없네. 선생님이라고 이 문제 본 적 있겠어? 선생님도 본 적 없는 문제야. 근데 아무리 본 적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잖아. 따라가라는 거. 다시 봐봐.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는 순서쌍들을 만들어보래. 아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t라고 하는 거야. 내가 구한 순서쌍에 있는 모든 x좌표, y좌표, z좌표를 곱해보는 거야. 그럼 결국 저게 소위소분해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끝났네.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 여기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40개가 정답이겠네. 5번이. 자, 2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 2번. 이것도 경우수 교재에서 풀었었지? 이런 유형의 문제 두 가지 있지. 집을 방법 묻는 문제랑 집을 금액을 묻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 집을 방법은 내가 내는 돈의 금액이 겹쳐도 상관없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가 중요한 게 집을 방법. 돈의 금액이 같거나 말거나 내가 어떤 지폐, 어떤 동전을 사용해서 지불하는지가 중요한 게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지불 금액. 자, 가자. 지불 방법. 10,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10,000원짜리 나 지금 3장 갖고 있거든? 그럼 낼 때 10,000원짜리는 한 장만 내고 있는지 2장 내고 있는 건지 3장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10,000원짜리를 아예 안 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10,0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5,0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 6가지. 1,0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 4가지.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내는 한 가지가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1을 빼라고 얘기했고. 그러니 요 앞에 거 곱한 거 얼마야? 96. 그럼 정답은 95라고 말해주면 돼. 일단 잘 봐. 계속 봐. 지불 금액. 지불 금액은 내가 돈 낼 때마다 겹치는 돈 만들어지게 안 만들어지게 이 조합은 만들어지죠. 겹치는 돈 하나만 예를 들어볼래? 얼마가 겹치지? 10,000원 겹쳐. 10,000원 낼 때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2장으로 10,000원 내는 경우가 있어. 자꾸 겹쳐.
누구 때문에 겹치는 거야? 5천원짜리가 너무 많아서 겹치는 거야. 그래서 지불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돈을 지금처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5천원짜리만, 이거 5천원짜리 몇 장? 6장에 5장 몇 장? 5천원짜리를 11장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안 겹쳐. 1,000원짜리는 그냥 3장. 그럼 5천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니? 12가지.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4가지. 여기서 1 빼주면 되는 거라 47가지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발전 문제답게 지금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집을 방법 물어봤는데 여기서 조건이 붙었어. 몇 장 미만으로? 10장 미만. 10장 미만이면 최대 몇 장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9장까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정답 안에는 지금 지폐가 총 몇 장이니? 11장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정답에서 빼야 돼. 11장 모두 다 사용한 경우하고 10장 사용한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11장 다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게? 한 가지죠. 10,000원짜리 3장 다 쓰고 5,000원짜리 5장 다 쓰고 1,000원짜리 3장 다 쓰는 거니까 한 가지. 10장만 사용한다는 건 몇 장을 빼야 된다는 얘기지? 한 장 빼는 걸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럼 그 한 장 어디서 빼는 건데? 10,000원짜리에서 한 장 빼던가 5,000원짜리에서 한 장 빼던가 1,000원짜리에서 한 장 빼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물어볼게. 10장만 사용해서 지불하는 거 몇 가지게? 3가지죠. 쉽게 생각해봐. 3가지 맞잖아. 어떤 3가지야? 10,000원짜리 3장에 5,000원짜리 5장에 1,000원짜리 2장. 아니면 10,000원짜리 3장에 5,000원짜리 4장에 1,000원짜리 3장. 아니면 10,000원짜리 2장에 5,000원짜리 5장에 1,000원짜리 3장. 내가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빼는 하나가 10,000원짜리에서 뺄 거냐 5,000원에서 뺄 거냐 1,000원짜리에서 뺄 거냐를 결정하는 거라서 3가지가 바뀌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원래 지불 방법이 95가지거든. 근데 그 95가지에서 11장 다 사용하는 경우랑 10장 사용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9장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91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자, 넘겨서 순열 발전 문제로 넘어가 볼까? 순열 발전 1번 시작해보세요. 이따가 클래스 시간에 지금 풀고 있는 프린트 표준 문제 있지? 표준 문제 풀면서 막힌 것들 클래스원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풀다가 못 푼 것들은 목요일까지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면 돼. 자, 물어보자. 누구 먼저 세울까?
중학생 먼저 세워야겠지. 첫 번째, 중학생 2명 세우자.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누구 세울까? 고등학생 세우자. 고등학생 3명 줄 세울까? 고등학생 3명 줄 서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맞아? 초등학생은 이웃한대 안 한대? 초등학생은 이웃해야 된대 말아야 된대? 그런 얘기 없죠? 그럼 마음대로 이웃하게 세워도 되고 마음대로 세워도 되는 거 맞아?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해? 방금 세웠던 중학생 2명 1명으로 간주할 거고, 두 번째 세워놨던 고등학생 3명 1명으로 볼 거고, 여기에 누구 더 추가해서? 초등학생 3명 추가해서 이제 줄 서주면 되지.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들끼리 붙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 맞나? 몇 명처럼 줄 세울까 그러면? 5명. 정답은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얼마인데? 120까지. 이거 곱하기 12니?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0 하나 더 없어서 정답은 1440까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해봐.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 띄어 많기. 몇 명이? 4명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이렇게 그냥 4명 모두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한 명씩 다 따로따로 앉길 바라는 걸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좀 버거운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봤어.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럼 방금 이웃한 문제는 이웃한 애들 먼저 세웠어. 이웃하지 말아야 될 때는 걔네들 언제 세우라고 그랬어? 제일 마지막에. 그럼 누구 먼저 세울까 얘들아? 여기서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건 누구게? 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4명은 제일 마지막에 세울 거야. 그럼 누구 먼저 세워? 어? 아니 문제 보고 대답해봐. 뭐 먼저 세우면 돼? 이게 풀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 아니야.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라고. 교재에서도 풀어봤다고요. 교과서에서도 풀어봤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야. 그때 풀었던 기억 좀 떠올려보라고. 뭐 먼저 세우는 게 맞아? 어? 뭐라고? 참 진짜 내가 무섭냐? 아, 틀린 대답하면 내가 지랄을 해? 뭐를 해? 왜 대답을 하다 말아? 뭐라고? 의자? 몇 개를? 의자 8개?
의자 8개 중에 4개는 학생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까 절대값 부등식도 그러더니 좀 내가 뭐라 그랬지? 시험 잘 보시면 풀었던 문제들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외우라고 그랬잖아. 아니 풀 때마다 모르면 문제 어떻게 푸냐 얘들아. 진짜 풀 때마다 새로운 문제처럼 못 풀면 어떻게 풀 거야 나중에. 아 이건 그렇다 쳐. 아까 절대값 부등식은 진짜 너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해. 범위 나온다는 얘기도 못해. 아까 범위 나올 때 또 마이너스 11 이상한 숫자 대답하고. 좀 기억 좀 하자. 기억 좀 해. 이거 좀 기억하자. 이번에 풀 거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좀 외워. 의자 8개 중에 4명이 앉을 거야. 4명이 의자 앉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의자 4개는 나중에 앉히고 아무도 앉지 않는 빈 의자부터 먼저 세우라고. 빈 의자부터 먼저 왜 세워? 빈 의자부터 먼저 앉히는 이유가 뭐지? 나중에 앉을 애들을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으려고 빈 의자부터 먼저 세우는 거야. 이렇게 빈 의자 4개를 먼저 세울 거야. 빈 의자 4개 세우는 방법 몇 가지인데? 빈 의자가 이게 지금 뭐 빨간 의자, 노란 의자, 파란 의자냐? 그냥 4개 의자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수업할 때만 의자를 예를 들고 하지 않았어? 이거 같은 의자야, 같은 의자. 같은 의자를 4개 일렬로 놓는 거라고. 84? 정말 진짜 여러분들 너무한다 정말 진짜. 야 눈으로 봐도 구분이 안 되는 의자 4개 있어. 그냥 그거 일렬로 놓을 거야. 몇 가지야 놓는 거?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아니 얘들아 내가 이거 똑같은 의자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구분되는 거야 이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이 의자 이름이 선생님이 진짜 움직이면서 했잖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할 때 이 의자 움직이는 거 한 가지라고 얘기한 적 없어? 자 여기 썼어 이제. 의자 4개 놔야 된다고. 어떤 의자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한 가지 놓으면 한 가지라고. 여기 이제 누구지만 하면 돼. 지금 의자 하나씩 갖고 4명의 학생이 대기하고 있지. 맞아? 얘네들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고. A부터 넣을 거야.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야? B는 C는 그래서 몇 가지? 그럼 이거랑 뭐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곱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120가지. 그런데 표준 문제들 풀고 모르는 문제들 그냥 남겨놓지 마. 모르는 문제 생길 때마다 프레이서한테 바로바로 질문하고 알았니? 그렇게 9시까지 하고 나머지 마저 남은 문제들은 목요일까지 풀어서 가져오면 돼. 수고들 했다.